청와대의 보고한 문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이 문건의 실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경찰청 정보국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보이는 412개의 문서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목록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관련된 제목도 있었습니다. 412개의 문서 목록만이 아니라 현안 참고 자료란 표지가 붙어 실제 문서로 존재하는 330여 건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60여 건이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찰이나 경찰의 정치 불관여 원칙을 어긴 내용이 담겨 있다며 경찰청 수사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보 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입축시키고 보수 단체 활동을 보강하는 내용의 보고서라든지. 경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지만 불법 사찰 의혹이 있는 문서 70여 건을 추가로 발견해 이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울국세청이 고발한 조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초에 이뤄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부동산 관련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한진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친 규모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한진빌딩과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상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이후 조 회장은 한진그룹 일가 중 4번째로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틀 전 발생한 세종시 아파트 건설 현장 화재로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유증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됐고 아파트 통로가 굴뚝 역할을 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세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대원 3명을 포함해 40명이 다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중국인 근로자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1층은 모든 게 녹아내렸고 아파트 꼭대기인 24층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바닥 마감 작업으로 에폭시를 칠하는 과정에서 휘발성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서 펑 하는 소리가 한 10회 이상 들렸다라는 그 진술에 의하면 에폭시 작업에 의한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아닐까라는. 폭발도 컸지만 아파트 7개 동이 하나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구조도 화재를 키웠습니다. 각 동의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며 불길과 유독가스를 빠르게 확산시킨 겁니다. 6시간 지속된 강한 화염에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오늘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아파트 급매물에 투자하면 차익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80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가짜 매매 계약서로 속이는 수법에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업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희애지 기자입니다. 65살 김모 씨는 최근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5억 원을 모두 날렸습니다. 급매물에 투자하면 거액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 씨의 권유로 여러 차례 뭉칫돈을 넣었지만 투자 대상은 모두 허위 매물이었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4개월 만에 6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경찰에 붙잡힌 배 씨는 20년이 넘는 부동산 업계 경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나 뉴타운 상가에 투자해 두세 달 안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겁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모두 11명. 피해금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애기 아빠 35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금이에요. 지금 퇴직금을 다 날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말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해요. 배 씨는 은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아파트 매매 계약서나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배 씨는 먼저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어제 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0대 강원도 의회가 다음 달부터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번 도의회는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의원들 출석률 자료는 없고 의원별 조례 발의 내용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도의회가 의원 출석률, 조례 발의 내용과 건수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시제도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일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양당 3선 의원에게 의정활동 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이제 10대 원구성이 아직 되지를 않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이 의원들과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협의돼서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회 스스로 그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평가받고 평가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다시 알리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선거 당시 도민들을 대표해 강원도 집행부를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던 도의원들. 도민의 세금으로 1년에 5,100여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유권자인 도민들이 벌써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의회가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어느 정도 공개하고 어느 정도 평가받고자 하는지 새로운 도의원들의 합의가 앞으로 의정활동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봄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각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능력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민간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에서 손을 떼면서 공공처리장으로 물량이 몰려들고 있는 건데요.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주택가, 집집마다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치워져야 할 시간이지만 제때 수거가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보면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이러면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녀도 어느 집에서 나와서 청소하거나 줍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원주 지역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선별장. 하차 순서를 기다리는 수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거해온 재활용 쓰레기를 내려놓고 또다시 수거하러 가야 하는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게는 1시간 이상씩, 어제 같은 경우는 버리지를 못하고 다시 갔다가 오전에 3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때 왜 안 가져갔냐고 그 시민분들이 따지니까 굉장히 곤란합니다.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거해온 쓰레기를 내려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은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보관 장소를 추가로 만들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봄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 업체들이 수거해 처리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이제는 모두 선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35톤인데 요즘에는 매일 50톤가량의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들이 많이 폭락을 해갖고서 전에 민간 업체들이 수거하던 것들을 지금 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지금 양들이 많이 들어오고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면서 쓰레기 처리는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랜드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비카지노 부문 확대와 지역 상생을 중장기 목표로 내놨습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하고 최하등급을 받은 청렴도 평가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개장한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갖춘 4계절 복합 리조트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매출이 95%를 넘어 사행산업 이미지가 강한 데다 채용 비리 사태까지 터지면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최고 리조트라는 의미가 담긴 통합 브랜드 로고를 새로 만들어 오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또 힐링 복합 리조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비카지노 부문의 매출 강화에도 나섭니다. 강원랜드는 현재 340만 명 수준의 리조트 입장객을 매년 30만 명씩 늘려 2020년에는 430만 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이원 워터월드가 다음 달에 개장하고 슬롯머신 제조와 하이원 리조트의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9월 말 정도 되면 노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루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탄광문화청 개발, 골말지구 개발, 또 B지구, C지구 개발 문제 이런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 비리 사태로 인한 신뢰 회복을 위해 채용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상생 기여금을 늘리고 최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을 한 곳에서 전시 판매하는 매장이 마련됐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판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업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장에 강화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개발해 제조까지 하는 춘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2013년 설립 이후 유기농을 고집하며 피부 치료용 화장품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로입니다. 최근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지만 홍보에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처지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중소기업은 개발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리고 정작 중요한 광고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약해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기업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춘천 지역 중소 벤처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직접 판매, 홍보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춘천역 광장에 임시로 문을 연 춘천 명품관입니다. 춘천역을 찾는 한 해 26만 명의 내방객부터 공략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싸지만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부터 내보자는 겁니다. 요 라인은 아마 좀 타겟이 저랑 맞을 것 같고 저쪽 뒤쪽으로 아기들이나 이제 용품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명품관의 주력 상품은 춘천 바이오진흥원 입주기업 제품입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19개 기업 160개의 우수 제품들을 전시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춘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 창출과 수익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춘천 명품관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온라인 매장도 조만간 열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를 안고 세운 춘천 명품관은 다음 달에 정식 문을 엽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9학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2019학년도 신규 채용되는 교사는 유치원이 27명, 초등학교 262명, 특수학교 10명, 중등교사는 국어와 영어 각각 7명, 수학은 4명, 체육 25명, 음악 17명, 보건 16명 등 모두 24개 과목에 240명입니다. 초등 1차 시험은 11월 10일, 중등 1차 시험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부터 춘천교대 출신자는 지역 가산점이 3점에서 6점으로 높아집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이 내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170여 명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 당선인들이 참여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차관 등 정부 인사들의 강연을 듣습니다. 또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중앙과 지방, 각 자치단체가 교류 협력하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행안부는 민선 7기 당선인들과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가 버스 운전기사의 모집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채용 소식을 알리는 누리집 버스 잡고를 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68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1일 2교대로 전환돼 강원도에서만 400여 명의 운전자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급여와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퇴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버스기사가 없어서 버스 운행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강원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6월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7로 5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실사지수와 가계 수입 전망 실사지수, 현재 경기 판단 실사지수 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 실사지수는 7포인트, 취업기회 전망과 가계저축 전망 실사지수는 각각 5포인트, 주택가격 전망 실사지수는 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겠으며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10에서 30mm, 영서 지역은 10에서 50mm입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 0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 출범 행사가 오는 7월 2일 오후 7시 시청 분수광장에서 열립니다. 춘천 시민정부 출범 문화소풍을 제목으로 일반적인 취임식과는 달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로 치릅니다.
우두농악대의 식전 공연에 이어 국민의례와 취임선서, 시민께 드리는 말씀 순으로 진행됩니다. 취임 행사 이후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음악과 노래, 인형극과 마임 등의 작은 공연들도 펼쳐집니다. 올 들어 동해안의 국내 여객선 이용객은 늘고 국제 여객선 이용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강릉과 동해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국내 여객선 이용객 수는 모두 1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5천 명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반면 동해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의 이용객 수는 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3천 명보다 조금 줄었지만 화물은 전년보다 19%가량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고성 알프스 스키장 재개장과 풍력발전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업체 측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풍력발전업체는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썼지만 강원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업자 자격을 취소했다며 최근 강원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는 업체가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며 지난 3월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에 야시장이 들어섭니다. 삼척시는 삼척중앙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야시장을 개설합니다. 삼척중앙시장 야시장은 먹거리 판매대 11개와 프리마켓 20개가 운영됩니다. 삼척중앙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정비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조성한 자생식물원이 준공됐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6년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 3.3헥타르의 향토수종 140여 종 모두 4만여 본을 심어 자연학습과 교육휴양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그 밖에 남해안 곳곳으로 호우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 지방의 비는 오늘 오전 시간 중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또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지방에 1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지방에도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강릉은 30도 등으로 더위가 심하지는 않아도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사나흘간 이어지면서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향수를 계속 뿌려야 될 수 있지만 그녀는 다르다. 오래가는 향기로 자신 있게. 럭셔리 향수보다 오래 지속되는 향기. 새로워진 다우니 퍼퓸 컬렉션. 대한민국의 수많은 길을 쉐보레는 당신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다시 그 길을 쉐보레가 힘차게 달립니다. 야, 왜 이렇게 맛있니? 42,000rpm의 거침없는 파워 블렌딩으로 자연의 영양을 통째로 건강하게. 잘 갈린다. 파워풀한데? 테팔 초고속 블렌더. 나 강소라는 가벼운 여자. 다리가 답은 센시아. 다리가 붓고 무겁다면 정맥순환 관리해야죠. 정맥순환 개선엔 남녀 모두 센시아. 발걸음까지 가벼워요. 예쁜 다리 건강하게 센시아. 올라간다. 세상의 높이가, 우리의 기회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은 위로 넓어진다.
수직의 길로 세계를 넓히다. 길을 만들다. 현대 엘리베이터. 너무 맛있어요.